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상정부대변인 이경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요, 이번 당 결정사항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역할에 대한 입장을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민주당 후보 부적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맞서 싸웠습니다. 다스와 BBK를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게 만든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저는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MB의 정치보복으로 1년간 생으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MB와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편안하게 국회의원을 잘하고 있었겠지, 이런 후회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행의 길조차 정치인 정봉주가 민주당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온 여정이자 발자취였습니다. 감옥 출소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치를 할 수 없을 때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됐던 정치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적인 명예회복의 꿈을 접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여성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성추행 주장의 유일한 증거인 여성의 이메일을 언급하며 작성자 스스로 이미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미투 가해자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예단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는 상당히 부적절한 기재라며 미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프레시안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행적을 추적 확인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제가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함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모든 답을 다 제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양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판결문은 이견과 갈등을 정리하는 국민 눈높이의 최종 잣대입니다. 공관위원들에게 이 법원의 결과를 제시하고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하지만 저 정봉주를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삼켜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주어진 분야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이기에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는 데 두려움이 없었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결과를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저 정봉주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찢기고 상처투성이인 모습이지만 저 정봉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수많은 분들, 부족한 제 모습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정봉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안 읽었고요. 향후 구체적 행보에 대해서는 당의 후속 조치를 보며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 행보나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 기자회견문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관위원분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관위원들은 판정을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후에 정치적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거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을 액션 플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옵션과 선택지가 있습니까? 수용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불복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길도 있을 거고요.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관위원 결정에 대한 제 심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겠지만 당이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시고 후속 조치를 잘 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속 조치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제 끝나는데 이미 크게 됐는데 부적격한 거. 그러니까 끝났다고 보는 게 아마 공관위원들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정치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지지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따로 뭐 질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을 전달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배석 없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찬 대표하고 저만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찬 대표님 잘 아시지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둘이 있었던 얘기를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이해찬 대표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몇 분에게 잠깐 드렸지만 총선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관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20대 청년 때 만났고 그때 재야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엄혹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25살 때 이해찬 대표를 뵀는데 그때 이제 모셨었죠. 그때 당시 제 이름이 지금 이름이 아니라 이제 당시는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가명을 쓰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났는지. 그래서 과거 얘기 좀 했고 고생했다는 얘기 좀 했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나눴고요. 그래서 공관위 얘기, 총선 얘기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아까 당이 잘 뜻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소통이 안 되신 건지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수용과 총선에서 역할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요 문제를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관위 결정 문제를 봉합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적 다른 말을 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결정하고 지금 이제 뭐 불복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그 공천 과정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마 불복하는 분들이 꽤 나오실 거예요. 저는 지금 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관위가 결정을 내리면 그 이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공관위원들에게 공관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정봉주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다. 이쯤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밟아 나가야 됩니다. 입장문을 보면요. 예. 그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시는 것인가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뭐 기사 내용도 있고 기사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댓글 내용도 있는데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초기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재판이다라고 하면서 한두 언론에서 그렇게 잘못 판결문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논조로 나오는데 그게 모함이든 음해든 혹은 오해든 그걸 또 이제 그렇게 오해가 나오면 그걸 자꾸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공관위원들에게 1심 판결문을 좀 제대로 좀 봐줘라.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다 해법이 나왔다. 미투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 성추행 없었다는 거 밝혔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몇몇 평론가들이 내가 그리고 공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갔는데 가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고 그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성추행 한 거로 일반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판결문에서 제가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분이 변호사예요. 판결문 안 보고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은 성추행 피해자 혹은 이제 고소인이 아니라 예. 이제 보도나 평론가를 지칭하신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모함 이제 그거 지금 얘기한 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잘 이해 못하는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고 모함이나 음해는 의도성을 갖고 한 분들이 뻔히 알면서 판결문도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궁금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다 내놨는데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상급심에서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면 그런 모함이나 음해할 이제 그렇게 되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인지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지요? 의도적으로 저를 깎고 내리고 싶은 부분이죠. 뭐 구체적으로 그 마포구에 사는 누구 집단 뭐 이런 게 아니고
언론이나 혹은 댓글이나 그다음에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우리 진영을 참칭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공관위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시 재심 결정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공관위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늘 공관위 지적을 했고요. 그럼 공관위 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당 지도부나 당에서 이른바 정치를 잘 이해하는 분들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서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당에 좀 분란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려가 만약 생기면 이제 그다음부터 스텝을 밟을 수 있겠죠. 그러면 꼭 이거에 대해서 결정 처리를 요구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 드린다는데 바로 또 질문하시면 어떻게? 그럼 당분간 당석갑에서 계실 겁니까? 지금 그쪽으로 이사 가서 그 주민이에요. 예. 그 피해를 주자 그 여성이 예. 왜 그러면 그렇게 모함한 건데 왜 그런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게 법정에서 검사가 물은 질문이에요. 그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공관위 결정에 예. 승복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양날의 칼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지금 계속 강서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거기 당원들이 이제 김태섭 의원 제명 청원안을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당원들과 이제 같이 뜻을 해서 뭐 낙선운동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정치 그렇게 안 합니다. 정치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처음에 들어가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강서를 간 게 아니고 이 시기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상대로 한 이런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당제 선거구도 속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호소를 던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장 당세가 센 강서갑에 가서 묻고 싶었던 겁니다. 묻고 싶은 그 기회가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는데 아마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최초의 만년 그 사인펜으로 글을 쓰는 거다. 이번 다당제 선거는요. 지난 60년, 70년간 그 겪어보지 못했던 최초의 선거입니다. 당원과 후보자들이 어떻게 조응하고 당원과 중앙당 지도부가 어떻게 그 호흡을 맞춰야 되는지 최초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저처럼 정체성 분명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공관위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 선거를 60일 놔뒀으면 앞으로 60번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공관위가 이 상황을 보고 이 공관위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 지도부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봉주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한 민주당의 주요 당원과 어떻게 조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핵심 당원들, 열혈 지지 당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갈 것인지 그 해법을 만들어 보라고 던지는 겁니다. 출마 의지도 아직 갖고 계신 겁니까? 저요? 이제 부적격자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기할 게 아니죠, 그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니 방법이 무수도 출마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관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이제 공은 그쪽으로 제가 다 던졌어요. 공은 공관위와 당 지도부에 던졌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보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화답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따라 가야 되나? 정치를 짧게 보는 분들은 공관위 결정과 그리고 그 정봉주의 정치개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60일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총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던진 메시지에 공관위와 당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이기길 위해서는 무언가 적절하고 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당내 핵심적으로 정치를 이해하는 한 대여섯 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던진지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또 정치를 잘 이해하는 우리 네티즌 분들은 핵심 당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할 겁니다. 60일 동안 민주당은 꽃길을 걸을 것이냐, 그래서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잘 이해 못하고 가시밭길을 걷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 오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당에 해결책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관위 결정 좀 예상하셨었나요? 부적격 판단에 대해서? 전 양쪽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양쪽 다. 근데 계속 이렇게 만약에 승복을 안 하시는 쪽으로 되면 논란이 지속이 될 텐데 이게 아니 승복을 안 하는 쪽 아니라니까요.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계속 논란이 계속 진행될 텐데. 네. 아니죠. 이제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일단 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제 수면 위로 나올 건 없죠. 제가 계속 언론에 노출이 돼야지 문제가 계속 갑니다. 오늘로써 이제 일단 접고 며칠 동안 좀 지켜봐야죠. 네. 아까 정체성 이야기하셨는데 강서에 간 이유가 그러면 김태섭 후보랑 본인의 정체성이 달라서라고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답 기다리는 기한이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곧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혹시 뭐 얘기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 전화 안 한다니까요. 아예 아무 얘기도 없이. 예. 무슨 교감도 없으셨고 어떤 루트도. 근데 뭐 기자회견 한다고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봉주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혹시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것 중에 뭐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신다거나 이런 옵션도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너무 심플합니다. 그럼 출마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문제는 제 공간은 아닌 그것만 나갈까 봐.